96페이지. 아유, 자성 봅니다. 자, 자성. 이게 뭐냐면 우리 자기장 쪽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자석 같은 성질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을 우리 한번 빈칸 한번 써놔보자.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밑에 외부 자기장이야, 중요한 거.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정렬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해요. 근데 이걸 자기화라고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는 자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게 꼭 같은 방향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 거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해요. 자화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우리가 얼추 알고 있지만 사실 겨울방학 때 해서 얼추 알고 있지만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반대로 자화돼서 반자성체고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어찌됐든 일정한 방향이 되면 우리가 자기화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성의 원이 왜 이렇게 흐릴까? 여러분 잘 보여요? 약간 흐린 거. 약간 좀 더 최대한 이걸 해야겠네. 이게 내 태블릿을 바꿔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자성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원자 내부에 누가 있어요? 전자가 있지. 근데 그 전자가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내 전자의 두 가지. 안녕하세요. 방금 시작했어. 궤도 운동과 스핀. 두 가지의 영향으로 궤도 운동과 스핀입니다. 그래서 궤도 운동은 그런 느낌이지. 지구로 치면 공전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스핀은 지구로 치면 자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거, 원자핵 중심으로 삥 도는 공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전하듯이 도는, 팽이가 돌듯이 도는 스핀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주된 원인은 이 스핀 때문에 자화가 생겨요. 자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봐줄 게 있는데 이때 여기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나와 있지. 시계 반대 방향 나와 있는데 전류의 방향 어떻게 찍혀요? 그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찍힌다는 거. 전자랑 전류 방향 당연히 반대인 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밑에 있는 거, 자 왼쪽에 요거 하나 한번 보자. 원자 자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이라는 얘기야. 원자 하나하나가 전자가 들어있고 그 원자 하나하나 자성 역할을 한다. 추워? 추우면 얘기해주세요. 근데 열어놓고 있어서 이거 오늘 혼날 수도. 에어컨 틀다 보니까 에바긴 해. 자, 그래서 원자 자석 하나하나가 자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 자석은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때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우리가 자기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예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걸 자기화라고 합니다. 자화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자성체 중에 강자성체 있고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뭐 있어? 상자성체가 있고. 빈칸 채우는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써보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서. 그 다음에 3번은 반자성체죠. 그래서 자석에 오히려 약하게 밀려나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9칸의 그림을 여러분 어느 교재에서든 보게 될 거야. 어느 교재든 이 9칸의 그림이 보여요. 너무 흐리다. 왜 이렇게 흐리지? 잠깐만 미치겠네. 아니 이거 이래선 도움 안 되는데. 미안해요. 이걸로 할 수가 없나? 오케이 일단 오케이. 내가 잘 해볼게. 자, 그래서 어떤 게 그림이 제일 특이하게 생겼지? 더럽게 안 보이네. 미치겠다. 어떤 게 제일 특이해? 밑에 있는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반자성체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맨 왼쪽 칸이야 맨 오른쪽 칸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있어? 비어있지. 얘는 반자성체는 뭐가 없다? 원자 자석이 없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원자 자석이 없는 상태, 자기화된 상태가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원자 자석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는 순간 원자 자석이 또 없어요. 그래서 아예 빈칸이야.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우리 외부 자기장 여기 나오죠?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있다 치자. 근데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보통 어디서 어디? 아니 못 온다더니?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앉으시면 됩니다. 나 못 오는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N에서 S로 보통 가잖아. N에서 나와서 S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얘 자석들이, 자, 원자석들이 각각 어떤 모습이냐? S와 N극 있죠? 자, 어디서 나와? N에서 튀어나오는 모습. 여러분 이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반자성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세 칸 다 보여줄 거잖아요. 그치? 그럼 명확하게 알지? 원자석이 없네. 반자성체네. 근데 요 한 칸만 딱 보여줬을 때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외부 자기장 방향 있어요? 어때? 위쪽 화살표 방향이죠. 그쵸? 근데 어때요, 여기서는? 화살표가 일단 아래 방향이야. 그다음 화살표를 안 줬다고 쳐도 그냥 SN만 줬을 때 S가 위에 써있고 N이 아래 써있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N에서 나올 거거든. 우리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N에서 나와서 어디로? S로 들어가는 형태니까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그려지거든? 그치? 외부 자기장 방향이랑 원자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다? 반자성체밖에 없다. 위에 있는 애들을 보면요, 얘가 상자성체죠. 상자성체 어떻게 생겼어? 외부 자기장 방향이 있어. 그 화살표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잖아 일단. 그 다음에 화살표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이거 보니까 아래쪽에 S가 있고 위쪽에 N이 있으면 자석을 봤을 때 자기장 어디서 튀어나온다고?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지. 봐봐.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화살표가 위쪽을 향한다. 외부 자기장이 위쪽인데 화살표가 전반적으로 위쪽을 향하는 거 보니까, 근데 모두 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진 않지만 약간 정렬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약간 정렬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간 정렬돼서 약하게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는 어떻게 돼?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강하게 정렬이 돼요. 딱 봐도 지금 다 한 구역이고 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강자성체에는 이 자기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다른 애들 보면 상자성체랑 반자성체, 반자성체 없죠? 상자성체는 원자자석들이 있어. 원자자석들이 근데 무질서하죠. 요게 포인트. 원자자석이 있는데 무질서하다. 그래서 서로의 자성이 상쇄가 됩니다. 근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원자자석들이 뭘 이룬다? 구역을 이뤄요. 그러니까 요 구역 내에서는 얘네들은 같은 방향인 거야. 서로 약간 눈치를 주는. 야, 오른쪽 위다. 야, 왼쪽 아래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애들. 서로의 원자자석들이 같이 이제 식구야. 지들끼리 서로 눈치를 주는 애들이 이제 강자성체입니다. 자기 구역이 있고요. 근데 뭐가 무질서하냐면 외부 자기장을 안 주면 자기 구역이 무질서한 거야. 자기 구역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강자성체입니다.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니까 외부 자기장을 아예 안 가했을 때, 한 번도 가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기화가 안 돼 있죠. 자화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외부 자기장을 주면 어떻게 되냐? 자기 구역이 넓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이 쫌쫌다리 자기 구역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랑 서로 이제 합병을 하는 거야. 합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큰 자기 구역이 한 방향으로 또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자기 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준다. 서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구역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돼서 강하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강하게 자기화가 되면 뭐다? 강자성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건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된다? 유지되는 건, 유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강자성체뿐이다. 그 다음에 우리 예시를 외우라는 거는 솔직히 학교에서도 잘 안 하는 행동인데, 우리 이건 알자. 철, 니켈 정도는 알자. 철이랑 니켈은 강자성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자. 이거 모르면 좀 쪽팔리잖아, 그치? 자석에 만드는 재료가 되기는 하는 애들이고요. 강자성체인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자성체의 종류들 외우라는 거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갑자기 종류를 막 말해준다, 뭐 강조한다 이러면 혹시 내고 싶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런 건 잘 안 내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 직전이나 이럴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로 강자성체의 철, 니켈 정도는 알고 있자. 요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성은 너무 쉬운 부분이라 요 정도 하면 거의가 정리가 돼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의 자성 관찰했다. 자, 종류가 몇 개야? 강상반 3개야, 그치? 그 다음에 밀려나는 놈 누구밖에 없을까?
반자성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모르겠어. 밀려났어. 뭐예요? 반자성체예요. 이거 외워야 될까? 아니지. 밀려났어. 반자성체예요. 그 다음에 강하게 끌려온다. 강. 약하게 끌려온다. 상이겠지. 이렇게 판단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성체의 활용 두 가지가 있어. 강자성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를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상자성체는 굳이 활용할 건 없겠지. 애매한 중간 정도인데. 근데 강자성체는 무슨 특징이 좀 중요한 특징이냐면, 유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강자성체 자석 입자들이 자화가 된다. 자기화가 된다. 그럼 얘는 강자성체니까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어떻게 될까? 그거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기록한다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그냥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는데 누굴 쓸 수 있을까? 강자성체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석,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이 되는 건데 이때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우리 다음 챕터에서 할 건데 우리 알고는 있지. 이렇게 오른손 내 손가락 감기는 바람에 전류가 흐르면 엄지손가락에 뭐가 있어? N극이 있는 것처럼 자기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안에 뭘 넣으냐면 여기 기중기 안에 철심을 넣어요. 철심은 뭐야? 철은 강자성체잖아. 그래서 이 철이 뭐하냐?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 돼서 아유 뭐 이런 자기화가 될 거라서 그래서 강한 자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죠? 강자성체를 두면 이제 코일이 만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랑 어떨까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잖아. 그럼 자석이 좀 강화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요거 딱 하나 뭘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얼마다? 0이 된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며 이때 물질 내부의 자기장이 0이 돼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무슨 이름이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이렇게 뭐 자석 이렇게 있고 이렇게 떠 있어. 얘가 반자성체일 거야. 봉준부양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석이랑 반자성체랑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위쪽으로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반자성체일 거다만 외워두시면 되고 요 부분은 그냥 진짜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이거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되돌려 보면 자기 구역 나오면 뭐야? 강자성체. 유지 나오면 뭐야? 강자성체. 원자 자석이 없어 뭐야? 반자성체야.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원자 자석이 없는 놈은 누구다? 반자성체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정렬돼서 이게 누구야? 반자성체예요. 상자성체는 약간 애매하지. 뭐 별거 없어. 그래서 주로 물어보면 강자성체랑 반자성체겠지.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 여긴 진짜 어려운 건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몇 문제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 좀 우리 빨리 나가는 게 서로 좋잖아. 그치? 그래서 3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에서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맞지? 좋아. 330번 문제 풀어보세요. 제가 다 나갔네. 다 나갔네. 기말. 끝까지? 상대성. 상대성까지? 기가 막힌다. 에바야. 너무 급하다. 알았어. 상위권은 어느 정도 분류됐는데 하위권은 좀 좀 어렵게 낼 수도 있겠네. 네. 아. 조금만 바뀌었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면 자기장이 어려울 거야. 아마도. 자, 여기서 보면 외부 자기장의 반대 이거 뭐예요? 반자성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라고 물어봤어. 강에서 얘가 B야. B 남은 거 뭐야? 강이잖아요. 그죠? 강자성체는 얘인데 상자성체는 아니오 하는 질문이 뭐냐?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보면 철니켈을 뭐 했어요? 이건 예의상 외우기로 했다. 강자성체였다. 기억 아니었고. 근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서 유지하냐? 가에 적절하죠. 왜? 강자성체만 그래. 나머지는 아니야. 그래서 맞는 말. 디귿 B에 강자성체 가까이 하면 끌어당기는 인력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별거 없지? 여기는 정말 별거 없어.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솔직히 내가 시간 끌면 좀 그렇잖아. 너네 손해야. 다음 페이지. 자, 이거 한번 볼까? 335번. 여기서 내가 시간 끌면 손해라서 빨리 한다. 3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자, 이게 뭐 이상한 구역이 뭐예요, 그치? 자기 구역이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정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말. 중요한 말은 사실 이거예요. 꺼냈는데, 나는 지금 꺼냈는데 이렇다는 거야. 꺼냈는데 정렬돼 있다는 거. 자, 우리 자기와 조건이 뭐라고?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그 반방향으로 정렬됐을 때 우리 자기장이라 했죠. 그게 같은 자기화라 했죠, 소리. 같은 방향도 맞고, 반대 방향도 자기화야. 근데 얘는 일단 외부 자기장에서 꺼냈어요. 근데 유지됐다는 거지. 그럼 강자성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강자성체다, 맞는 말. 오른쪽이다, 맞죠? 그 다음 강자성체니까 뭐가 될까? 유지가 되니까 정보 저장. 저장이라는 게 말이 되잖아, 그치? 유지가 안 될 거면 정보 저장이 안 될 거잖아, 그치? 유지된다, 맞고요. 특정 온도 이하, 이거 일단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외부 자기장 이거는 이제 뭐예요? 반자성체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하면 A와 서로 밀어는 아니죠. 당기는 이다. 반자성체 A다. 그래서 5번과 6번이 틀렸다.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해봤어요. 골라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해야 된다 싶은 것만 하고 있어. 338번 이거 한번 해보자. 예, 숫자 잘 봐주셔야 되고. 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5N이잖아요, 그죠? 5N인데 이제 무거워지는 놈 뭐 하는 걸까? 왜 무거워졌을까요? 얘네들 일단 다 알짜의 명이죠, 그죠? 근데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저울의 눈금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F 저울이 물체한테 주는 힘의 크기예요, 그죠? 그렇죠? 그치? 그럼 저울이 물체를 위쪽으로 세게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왜요? 아래로 눌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반자성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그냥 헷갈려. 그래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추이가 지금 A만 다르잖아. A만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커졌고 B랑 C는 감소했지. 그러면 A만 다른 놈, 제일 다른 놈 한 놈 누구야? 반자성체가 다르잖아, 그치? 그 다음 숫자가 많이 무게가 줄어든 게 강이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A는 강자성체가 아니고요. 자석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 방향 어느 방향이죠? 아래 방향인데 B는 상자성체니까 어느 방향일까? 위쪽 방향 아니겠죠? 그러니까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다. 만약에 일단 여기서 우리 딱 보자. 자기력의 크기 얼마야? 얼마일까요? 4.4. 맞아. 그쵸? 그 4N만큼 누가 담당한 거야? 자석이 위쪽으로 담당한 거고, 저울은 4.58만큼 위로 담당한 거야. 그걸 더하면 아래로 중력 마이너스 5N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만약에 자기력의 크기가 더 컸으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겠죠?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작다가 맞는 거. 별건 아니라서 요 정도 보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별건 없어요, 그치? 요 정도 하면 진짜 필요한 건 다 한 것 같아. 342번 정도? 상이지만 상 아니다. 이거 진짜 상 아니더라고.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B는 멀어졌다, 뭐야? 밀렸다. 반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가에서 A랑 자석이랑 붙였어. 외부 자기장을 일단 줬었어. 그랬는데, 자, 얘는 지금 뭐냐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C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C는 자기화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강자성체 아니란 얘기. 강자성체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자기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C가 잡아당겨졌다는 건 뭐야? A가 뭘 가지고 있었어?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지. 유지하고 있었지. 강자성체예요.
유지했기 때문에 강자성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우리 C가 강자성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어떻게 컷하냐? 자기화되지 않은 C였어요. 그렇죠? C는 자기화가 안 됐었어. 그럼 강자성체라고 해도 C가 강자성체면은 백지야. 그러면 C랑 A랑 잡아당길 이유가 없죠? 근데 A가 어땠냐? 얘는 자기화되지 않았는데 얘가 자기화가 돼 있었구나. 얘는 뭐 한 거예요? 여기다 붙여놨었는데 유지했다는 거지. 얘는 강자성체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겠죠? 그럼 C는 상. 별거 없지? 요 정도까지 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패스. 요 정도까지 할 거고요. 너무 후루룩 나갔나? 안 어렵잖아. 패스.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류의 자기작용. 오늘 제가 강조할 부분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 결국 여러분 킬러 문제도 여기서 나올 거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뭐 100점이 많았어. 킬러 뭐 가를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어렵게 나오는 거야. 변별해야 되면 이거야. 오케이? 경우의 수 문제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선 완자기출 표기엔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딱히 없고, 근데 뭐 순특강 문제들 같은 거나 그런 거 참고를 나중에 줄게요. 어쨌든 연습 충분히 시켜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보겠습니다.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기장이 뭐냐? 우리 장자 들어가는 거는 뭐 시장, 운동장, 공장, 뭐 장소야, 장소. 그래서 자기장은 우리 전기장 뭐였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었지, 그치?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중력장은 뭘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진짜 별거 없다, 그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나침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었어. 그게 자기력선이야. 그래서 가령 요런 형태지. 그 자석주위의 자기력선 우리 그어보자고. 어떤 식으로 돼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자기력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폐곡선이라고 해요. 닫혀있는 곡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 돼야 돼서 사실은 이거 안 연결 안 돼 있는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자석의 센터를 지나가는 거는 이렇게 직선이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죠. 우리 이거 뭐 많지 본 적 있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긋냐? 가령 그 자석 주연이나 철심 같은 거, 철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해두면 얘네가 요 정도 모양으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붙어. 정렬이 돼. 그래서 아예 실존하지 않는 개념까지는 아니야. 있는 건데, 뭐 물론 질량 이런 건 당연히 없으니까 확인은 잘 하기 어렵지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양쪽으로 나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안에선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고요. 우리 그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특징이 있어?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뭐 폐곡선이랍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 짓을 왜 했냐면 자기장의 정보를 얘가 알려줘. 자,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에요. 방향은 자기력선 접선 방향입니다. 그 지점에 자기력선이 그어져 있다면 접선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향만 얘기하고 세기 얘기 안 하는 경우 없어요. 그치? 전기장도 그랬잖아. 세기는 어떻죠? 는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자기력선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요. 자기력선이 조금 모여있어. 우리 밀도라고 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보통 우리 가장 일반적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얘는 선이 이렇게 꽂히는 밀도라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면적분의 자기력선 개수입니다. 자기력선 개수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옆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는 기호로 쓰고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석 주변에서 어디가 자기장이 제일 세니? 자석 주변에서 그기죠. NS잖아요. 걔네는 왜 세냐 보면 색깔을 바꿔볼래. 내가 이 툴을 바꿨거든. 좀 적응이 안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에는 지금 우리 자기력선 특징 보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잖아. 그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자기력선은 N극을 통과하거든? 그죠? S극으로 통과할 거예요, 또, 그쵸? 근데 이런 데다 한번 그려보면은 자기력선이 많이 없네. B네. 밀도가 적지? 자기장이 약한 거야. 밀도가 커? 자기장이 센 거야. 근데 가령 이제 이렇게 극에서 이렇게 멀어져 볼까?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되니? 점점 작아지지?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극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이유는 자기력선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자기력선의 밀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 자기장이 약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를 하면 우리 자기장의 세기를 보통 B로 표현하고요. B는 S분의 요건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문자였나 그럴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그 3.14 파이랑 다른 파이거든. 어차피 얘도 파이고 걔도 파이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면적분의 자기선속, 면적분의 자기력선의 개수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자기력선이 많아 자기장이 센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력선 왜 그린다? 자기장의 정보를 알려줘요. 방향이 뭐야?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의 방향이에요. 중요 방향 접선 방향이야. 그 다음에 세기 뭐야? 자기력선의 밀도예요. 한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요게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장 얘기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도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첫 번째는 직선 전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그러니까 수식으로 다루게 될 놈은 얘야. 계산할 얘는 얘야. 그래서 우리 전화 뭐 2개가 있을 때 전기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화를 여러 개 넣었었지, 그치? 여러 전화에서 전기력 상황. 그거랑 비슷한 방향의 문제들이 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장의 모양, 우리 알죠?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오른손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인데 우리가 이렇게 감기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난다. 바로 틀리는 거야.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 전류가 흐를 때 오른손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은요, 이 방향은 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의 앞에서는 어느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죠. 그쵸? 선의 뒤에서는 어느 방향이야? 왼쪽 방향이야. 그죠? 선의 오른쪽에서는 종이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선의 왼쪽에서는 종이에서 나오는 방향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당연히 동심원 모양으로 사방이 다르다. 접선 방향이 다른 거잖아. 또 그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을 넘어 반대로 가잖아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야. 선을 넘어 반대로 갔어? 당연히 반대야. 근데 당연한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표기를 조금만 더 할 건데, 여러분, 너무 빠르니? 혹시나? 그러진 않지? 괜찮죠? 믿을게. 한 거잖아. 아는 거잖아. 자, 요런 기호가 있고, 요런 기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화살,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화살, 16세기 이럴 때도 화살을 쐈을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화살이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보일까? 예, 촉이 보일 거예요. 그쵸? 화살을 여러분이 쐈어. 여러분한테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땐 화살깃이 있었을 거 아니야? 화살깃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 다음에 종이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을 표현하기도 하고 전류를 얘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또 다를 거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죠. 그다음 내 손가락이 감아 쥐는 방향이 뭐다? 자기장 방향이다. 자기장의 세기, 결국에 이걸로 계산하는 건데, 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당연하죠. 전류가 안 흐르면 자기장이 안 생길 거잖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수직거리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당연한 건데, 자, 이 점에서 이 도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수선의 발을 그어야 되잖아. 요게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한다. 보시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전기력이랑 같이 안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같이 안 보잖아. 근데 효용과 같이 전기력 같이 보면 무슨 실수를 하냐? F는 뭐예요? R제곱분의 K, Q1, Q2였지, 그치? 봐봐. 분모 제곱이네. 여기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안 돼요. 얘는 어떻게 된다? 이 형태를 보고 기억을 하자. 자, 봐봐. 쿨롱임은 분자의 Q가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거리도 2개야. 는 아니야. 사실 구라야. 그건 아닌데,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분모의 거리가 2개지 분자에도 전하량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자기장 어때? 분자에 뭐 있어요? 전류가 1개 있지. 거리도 1개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거리 2배 멀어지면 자기장이 몇 배 되는 거야? 거리 2배 멀어지면 자기장이 몇 배가 되나요? 2분의 1배가 되죠. 반이 되죠. 거리 2배 멀어지면 4분의 1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쿨롱 할 때는 4분의 1 할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시험 때 나오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차피 전기력 쿨롱 끝났잖아. 그래서 사실 조심 안 해도 되는데 막 진짜 귀신 씌여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하다. 꼭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얘는 직선 전류일 때는 자기장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심원이라고 하잖아요. 중심을 공유하는 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양 한번 보면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 센터가 촘촘해요. 자기력선이 촘촘하다는 건 무슨 의미지?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다. 자기장이 세다. 멀어질수록 덜 촘촘하게 그려지는 건데 어찌됐든 요 형태랑 우리 자석 주변에서 자기장 형태랑 같았나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 그치? 일단 자석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자석을 보면 일단 찌그러져 있죠. 원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자기역선 그리는 방법이 자석 바깥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가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자석의 안과 밖에서 자기장 방향 반대일 거다. 왜냐면 이 위쪽 보면은 자기력선이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돼? 왼쪽으로 그려져 있지. 그치? 자기장 방향이 지금 반대가 되는 거야. 안과 밖에서. 근데 얘는 직선 도선은 안이라는 게 없는 거야. 안이 어디 있죠? 어디가 아니야? 왼쪽이 아닌가 오른쪽이 없지. 그래서 그게 없어. 안과 밖에서 반대인데 안이 없죠. 근데 얘가 무슨 말씀 내가 드렸었냐면 이 오른쪽에선 어느 방향이었어? 들어가는 방향. 근데 왼쪽에선 무슨 방향이었지? 나오는 방향이었지. 그치? 선을 넘는 순간 반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감아 놓은 거야. 그냥 직선도선을 감잖아요? 그럼 안이 생겼지. 그치? 명백하게 안이 생겼고 밖이 생겼잖아. 전류 방향을 뭐 우리 이쪽 방향에 할까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불연속하게 끊어놔 볼게. 자, 이렇게 끊어놔 보면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왼쪽에 나오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안에서는 어떤 거야? 튀어나오는 자기장.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들어가는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의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아놓게 되면 자석의 자기장이랑 좀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들이 생기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얘는 어떻게 했냐?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했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도선이 감겨있는 경우에 오른손 내 손가락 감겨있는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이다? 안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대로 이해도 되고요. 왼쪽에 그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긴 하지. 오른손 내 손가락의 전류가 감겨있는 방향일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안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중심, 정확히 말하면 어디냐면 이 중심이에요. 원형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이에요. 원형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아니면 어때요? 중심이 아니면 다르다. 그래서 얘는 불균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불균일. 자기장이 불균이래요. 자기장 봐봐. 균일하게 생겼니 이거? 원형도선 내부에서 균일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물어보는 건 여기를 보는 거야. 요 센터에서 자기장 값을 말해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 개수가 또 다르다?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제 뭐 이런 식이야. 자, B는 안중에 안 써도 돼. R분의 I 이런 식인데 N 곱하기 R분의 I 이런 식인데 얘는 B는 N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비례상수가 달라. 그러니까 앞에 붙는 상수 개수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계산을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그다음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세요. 합성 자기장 값이 얼마니? 이거 안 물어봐. 그건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닌 거야. 기억을 이따 제가 또 말씀 다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왜냐면 얘는 거리가 원형도선 중심에서는 이게 반지름이거든, 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형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은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원형도선을 널널하게 반지름이 크게 묶어봤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이 셀까 약할까? 반지름이 커. 자기장이 어떻게 돼? 반지름이 커. 자기장이 약해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기장이 세지게 됩니다. 얘를 최대한 얇게 모을수록 똑같은 길이에서 반지름을 최대한 짧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경우에도 똑같은 길이에서 최대한 많이 감아놓으면 반지름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 이렇게 하잖아. 이거 지금 제가 미리 가버렸는데요. 그래서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반지름이 작아져서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오케이?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반지름이 길수록 자기장이 약한 거야. 우리가 반지름 크면 이거 크니까 뭐 세지 아니에요. 반지름이 크면 잘 안 모여. 우리 자기력선이 여기 촘촘하게 모여야 셀 거잖아. 근데 반지름이 크면 자기력선이 널널하게 모이니까 밀도가 작네. 밀도가 작으면 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거 예전엔 순특강에서 봤어. 봐봐. 어디가 셀 것 같아? 자, 여기가 셀까? 여기가 셀까? 중심이 셀까? 그 가장자리가 셀까? 자기장이? 안 알려줬지 내가. 여러분 보고 판단해봐. 맞아요. 왜?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크니까. 맞아. 왜냐면 직선도선들을 이렇게 작은 직선도선들을 연결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울 땐 거리가 깡패야. 아주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분수함수가 우리가 y는 x분의 k 이런 형태야. 그래서 0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가깝다는 게 깡패야.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셉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데서 세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제일 약한 거야, 사실은. 근데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요렇게 그냥 중심에서만 계산합니다. 그마저도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과는 함께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심이 약해, 오히려. 중심보다 그 까생이가 더 자기장이 세다는 거는 안 물어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런 거 얘기했어. 그러면 궁금하다는 거,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만 두자.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난이도를 지향하진 않아,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인 걸 물어보진 잘 않을 거예요. 알아둬도 나쁠 건 없다. 그 다음 솔레노이드 코일이에요. 그래서 원형도선을 빽빽하게 이렇게 감아놓은, 원기둥처럼 감아놓은 건데요. 원형도선을 한 번 감으니까 뭐처럼 됐어? 자석이랑 비슷해지니까 이거를 아예 빡세게 감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혹은 코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막대자석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나란하고, 제가 진짜 강조하는 말 균일입니다. 자, 우리 전기장 얘기할 때 균일은 뭐였어요? 상수야, 상수. 상수 자기장이야. 어디서? 요 안에서. 요 안에 있잖아요. 왜 균일할까? 자기력선의 밀도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들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선들이 요 센터를 지나간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은 교차해도 안 되고 끊어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차하고 끊어질 수 없는 이런 애들이, 모든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다 배치가 된 거야. 거의 직선. 요 구간에선 직선이죠, 지금. 이거를 이상적으로 촘촘하게 감을수록 직선에 이렇게 가까워져요. 얘네들 서로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못하니까 요 상태로 빽빽하게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균일해.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에서는 어느 점을 찍든, 그러니까 이걸 단면을 깠어. 그래서 얘를 멍청하게 했다. 미치겠다. 이따 시정을 할게. 자, 이 단면을 깠다 치자. 그럼 여기나 지금 균일하다는 얘기야. 균일한 자기장이야. 근데 원형도선 그랬나요, 안 했나요? 안 그랬죠. 솔레노이드 코일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러 번 감음으로써 얘네들이, 자기력선들이 그냥 평행하게 균일한 밀도로 지나가게 되어버린다. 자기력선들은 서로 교차하거나 평행할 수 없고, 같은 공간에 겹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일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수능 특강에서도 약간 소개됐었던 부분이에요. 기억해둬도 나쁘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좀 많이 지역적이야. 그래서 모르면 틀려요까지는 아닐 거야. 어쨌든 알아만 두자. 그 다음에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이며 더 편한 건 N극이 위치하는 N극의 위치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있어요. 아유 알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솔레노이드 코일 볼 때 전류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쪽 끝에서 연결 상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지. 들어가면 이렇게 감기네 이거. 우리 뒤로 이렇게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보라고. 얘가 뒤로 가네. 오케이, 그럼 얘는 이거구나. 그럼 얘는 왼쪽에 N극이 있다. 근데 그림을 살짝 오묘하게 다르게 그려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그렸어. 그럼 얘는 이건 거죠. 그죠? 그래서 아예 끝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끝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단위 길이당 우리 단위 땡땡땡 나오면 뭐예요?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단위 뭐식이 나오잖아요. 이 과학만 그러니? 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건 사실 국어적 표현이에요. 아니면 길이에 대한 가문수의 비라고도 할 수도 있어. 이건 국어적 표현이거든. 길이분의 가문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몰 n으로 표현하고요. 라지 n은 뭐냐? 라지 n은 그냥 가문수야. 다르죠? 이게 같냐? 다르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뭐야? 스몰 n이야. 길이당 가문수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길이분의 가문수예요. 그래서 1m짜리 전선을 100번 감은 거랑 10m짜리 전선을 1000번 감은 거랑 똑같은 거야. 왜 그럴까? 반지름이 같겠지. 반지름이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길이분의 가문수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길이분의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N 곱하기 I. 전류 세기 당연히 비례하고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근데 라지 N은 언제 나오냐? 이건 전자기 유도할 때 나올 거예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만 하죠. 전자기 유도는 그냥 가문수입니다. 근데 얘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결국에 이 짓이에요.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벡터잖아.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값이잖아.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부호를 같게 표현해야 되고 방향이 반대가 되면 부호를 다른 부호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가령 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문제에 지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시면 됩니다. 합성자기장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왼쪽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데 자,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장 0이라네. 전류의 방향이 어떨까? 같을까 반대일까? 사이에서 0이야. 전류 방향은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우리 전기력 생각해봐. 자, 전화 똑같아야 되냐 달라야 되냐? 같아야 되지. 얘도 전류의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위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왼쪽 파란색 그릴게. 그러면 이 A 도선의 오른쪽 영역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B 도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B 도선의 왼쪽 영역에서 나오는 자기장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선 넘어가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어때야 되는 거야?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거리가 1대1이었대. 그럼 전류의 세기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1인 거예요. 위에 나와 있지만 얘는 두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1 대 R2인 곳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일 때 전류의 세기 B는 떨어진 거리의 비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돼? 내분하는 점. 전류의 세기 B로 내분하는 점에서 0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돼? 외분하는 점이죠. 그쵸? 전류가 더 셌어. 봐봐. 자, IA가 더 셌어. 그러면 IA의 왼쪽에서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죠? 왜냐면 A가 가까우니까 분노가 작아서 유리. 근데 분자도 커 무조건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왼편에서는 A랑 B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으로 반대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겨? 무조건 A가 이겨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 B의 오른편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거리의 세기가 거리의 B가 전류의 세기 B와 같을 때 전류의 세기 B를 외분하는 경우. 그럼 이제 물어볼게. 전류의 세기가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이 0인 곳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겁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1대1로 외분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안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문제들도 간혹 나오고 여러분이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서 문제 풀면서 감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시들이 조금 나옵니다. 시간상 좀 쉬어야 되냐? 아니야. 더 가도 돼. 자,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저거는 우리 전동기 얘기고요. 밑에 전류의 자기작용. 그러니까 자기장 자체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 뭐야. 자기장 자체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상열차, 자기 MRI, 뇌자도 장비 이런 것들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기네, 전자석 이런 것들 있잖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네를 이용한 게 위고, 그다음 밑에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나와 있는 게 요게 전동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기작용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꿀까?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운동 에너지를 전환하는 장치예요. 얘는 왜 그러냐? 자석 사이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뭘 받는다?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같은 거, 돌아가는 거, 전기차, 모터, 이거 전동기 모터라고 해요. 그냥 영어로 모터야. 엔진이랑 다르다. 이거 모터라고 불러요. 어쨌든 간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인데, 이제 회전 원리를 좀 얘기해 보면 여기다 그림 하나만 그려보자. 여기다 딱 그림 딱 좋아. N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S극이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선 어떤 포인트냐면 자석 사이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이야. 우리 중학교 때 했어. 중2 때인가 아마 여러분 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냥. 기억나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자기력선은 항상 어떻게 그래요? N에서 나와서 맞아. 손 그거 맞아. 세훈이 손 그거 맞아. 좋아. 이렇게 됩니다. 대충 7개만 그릴까? 너무 많이 그렸다. 귀찮다. 이렇게 그리자.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도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렇게 튀어 나오는 전류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거는 자석이 있으니까 생기는 자기장이잖아. 그지? 근데 도선이 전류가 흘렀어. 그럼 자기장이 또 있겠지. 그치?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있겠죠. 어느 방향? 여러분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요렇게. 그래서 위쪽에서는 왼쪽 방향이고 우리 접선 방향이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오른쪽 방향, 그 다음 오른쪽에서 위쪽 방향, 왼쪽에서 아래쪽 방향인데, 근데 얘네들 우리가 자기장은 방향이 있는 값 벡터예요. 그래서 더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는데, 근데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는 이제 크게 영향을 못 준다고 보시면 되고, 방향이 서로 평행할 때 영향을 크게 주는데,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더해져요. 강화돼. 그러니까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이 위쪽 부분은 어때요? 어때 서로? 반대 방향이지. 상쇄가 돼요. 그래서 위쪽에는 자기력선이 서로 상쇄가 돼요. 캔슬이 돼서 약해지는 거야. 근데 아래쪽은 어때요? 강화가 돼요. 보강이 되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어디 맞는 상태가 되냐? 자기력선이 여기 많아 지금. 너무 촘촘해. 여기 적어. 우리 가령 기압 느낌으로 여기 공기 기압이 높은데 여기 낮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밀도가 높은 쪽에서 밀도가 낮은 쪽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쪽 힘. 좀 헷갈리나요? 위쪽 힘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매번 그려서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모양을 좀 외워놓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야? 전류 방향이고, 오른손 네 손가락이 자석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게끔 이제 뻗어줍니다. 이게 감지 않아요. 뻗어주면 어떻게 된다? 손바닥 방향이 뭐다? 힘을 받을 방향이에요. 오케이? 이걸 이제 자기력,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 알지? 기억날 거야. 오른손입니다. 해서 오케이. 자, 이쪽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이쪽이 자석 자기장 방향일 때 여기가 뭐다? 힘의 방향이에요. 튀어나오는 게. 이 오른손이다. 손바닥이에요, 저거.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왼손으로
이거 이제 왼손인데요. FBI. 그래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 검지가 그 자석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I, 중지가 전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손이 막 이러면 이걸 쓰는데 근데 하나만 외워두는 게 좋아. 안 헷갈리게. 그래서 우리 오른손 사용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지금 쉬는 시간을 하는 김에 요거만 할게. 딱 요거만 할게.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직류 전동기의 회전 원리가 어떻게 도냐. 자,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력이에요. 그죠? 자기력을 어떻게 봤냐? 얘는 코일이 전류가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힘을 자석 자기장 방향이 이쪽 고정인데 들어가는 전류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손바닥 어디 봐? 아래 봐요. 요 DC 부분이 아래 봐요. 그렇지? 근데 그 상태가 전류가 우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 자석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정인데 여기 보면 BA 구간. 근데 전류 방향이 우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손바닥이 위를 향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 돌림 힘이 생겨요. 돌아가잖아. 돌림 힘이 생겨요. 그쵸? 이렇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어떻게? 위로 힘 받고 오른쪽 부분은 아래로 힘 받아요. 그럼 이게 이 전류 도선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보면 내 왼손은 힘을 위로 줄 거예요. 내 오른손이 아래로 줄 거야. 봐봐. 그럼 이게 돌아가다가 힘을 왼손은 위로 주기로 했어. 왼손은 위로 줘야 돼. 오른손 아래로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멈춰서 다시 돌아오네.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이거 봐봐 다시. 왼쪽에 전류가 왼쪽 부분이 AB가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나오는 전류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 힘을 항상 위로 받을 거 아니야. 전류가 나오는 거면 그치?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힘 또 위로 주네? 또 위로 올라가. 이거 반복하면 도는 거예요? 안 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쪽에 3번에 정류자. 그치? 뭐만 할지 알지? 그치? 이 정류자라는 놈이 있어요. 코일이 반바퀴 회전할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설정을 바꾼다. 반바퀴 회전할 때마다 누가? 정류자에 의해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왼손을 이렇게 하다가 왼손을 위쪽으로 올리잖아. 그치? 그럼 바꿔 연결하는 거야. 하! 이런 느낌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연결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잡고 있으면 왼손은 위쪽으로만 힘 주니까 다시 위를 잡아 올라와야 되는데 이때쯤 놔버리고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으나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정류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코일이 반바퀴 회전할 때만 정류자가 어디 있는 거냐면 얘예요. 이거. 근데 정류자가 완전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끊겨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바퀴 돌았을 때 뭐가 되냐면 이 브러쉬,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급되는 건데 이게 브러쉬랑 정류자랑 맞닿으면은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 틈에 딱 붙었을 때는 안 붙었잖아요. 전류가 끊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얘가 계속 돌면서 서로 스위치 반대랑 연결될 거야. 그래서 이 브러쉬와 정류자 구조 때문에 반바퀴 회전하게 되면 180도 돌게 되면 다른 브러쉬에 붙으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그러면서 회전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딥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가령 뭐 수행평가 할 부분도 아니고 서술해야 될 부분도 아닐 거예요. 그냥 이딴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예 모르고 있으면 안 돼서 저는 얘기 한번 드렸어요. 아예 모르면 안 돼서 그냥 얘기만 했고 이것 때문에 막 뭐 하나 문제 틀렸어요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건데 그냥 알아만 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스피커,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고요. 얘는 자석이 있고 자석이랑 옆에 있는 코일이 있고 코일이랑 붙어있는 진동판이 있어야 돼. 진동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때 코일의 전류가 가령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야. 가령 자석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전류의 방향이 요 방향일 땐 가령 뭐 인력이 작용했어. 근데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청력.
인력 시청력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얘가 진동파는 우웅하고 진동하게 되면서 북 울리듯이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별거 없다.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이 스피커는 뭐다? 전류의 자기작용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자기장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랑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마이크는 뭐다? 마이크는 전자기유도인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전류가 들어가서 소리로 바뀌는 장치잖아. 근데 마이크는 뭔지 생각해 보면 마이크 내가 소리를 넣어주잖아. 그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뭐 컴퓨터에 들어가든 뭐 들어가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스피커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하는 거다. 요 정도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8시 6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갈 것이